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민화라는 장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민화를 그리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류 김승유 민화 작가님은 여러 다양한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으시고 또 현재는 한국민화협회 추천 작가이자 LA 아트협회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소류화실을 오픈하시고 함께 민화를 그리시는 회원분들과 이번에 첫 회원전을 열게 되셨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이번에 열게 되는 회원전 그리고 또 민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신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작가님부터 소개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민화 작가 소류 김승유, 영어 이름 소피아 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류회 멤버 정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류의 멤버 KT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하고 혜원님 두 분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한테 든든한 이렇게 백이죠. 백이 되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 미팅할 때 이렇게 세 분을 보니까요. 무슨 작가와 회원의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우러러보는 우상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요. 아, 그것도 그거지만 저한테는 진짜 언니들 같은 이제 친한 언니들 같은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좀 가족 같은 네. 약간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세 분이서.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민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민화가 우연히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에 미술 시간에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간 느낌?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또 민화라는 장르가 생소하신 분들한테 민화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화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보시면 예전에 왜 보자기라든가 막 꽃그림 그려져 있는 보자기라든가 뭐 이불 벽에 아니면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왕 뒤에 이렇게 어자 뒤에 이렇게 멋있는 그 오봉도 병풍이라든가 그 중전마마 이렇게 나오는 그런 후궁과 그 왕비의 처소에 그려져 있던 꽃하고 나비 이런 화접도 무슨 모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궁중화도 민화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민초들이 그린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지 못하셨던 옛날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도 민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다 합쳐서 민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화는 저희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림이라서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보신 적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많이 보시고 네네. 그걸 이제 민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장르를 이제 민화라고 합니다. 네. 달력에서도 본 것 같고 병풍에서도 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데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자개장에 있는 그런 것도 네네. 민화입니다. 그래서 민화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호랑이 그리고 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 민화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맞아 저런 게 민화구나 싶을 정도로 한국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한국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랑이가 또 항상 호랑이가 빠지지 않죠. 그렇죠. 네. 호랑이가 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는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한국이 예전에 조선시대 이전의 그림들이잖아요. 그 한국이 호랑이가 반,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반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반은 호랑이를 사냥하면서 살고 반은 호랑이한테 먹히면서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 그림들이 호랑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호랑이랑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호랑이와 꽃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한 장르입니다.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오늘은 참 민화에 대해서 얘기한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 했는데 우선 우리 작가님 소류회 민화 화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소류회라는 뜻이
뜻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제가 아호가 소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 이름 소 유리유 해서 그냥 잔잔한 그 강이나 물에 흐르는 반짝이는 돌 이런 뜻인데 저희가 지금은 좀 작고 조금 조용히 이렇게 하는 화실이긴 하지만 여기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알 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호를 그렇게 지었기도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같이 그냥 이름을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미나 작가들이 해외에서도 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명칭입니다. 이름이 참 이쁩니다. 뜻을 들어보니까 더 이쁜데요. 네. 고요히 흐르는 물에 반짝이는 유리라는 네.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렇죠.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면서 물이 꼭 유리같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모습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미나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회원을 또 이렇게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상상력이 좋으시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미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작가님부터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10년 넘게 유병암 투병 중인데요. 제가 아파서 이제 항암을 받고 머리를 다 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 항암 받으면 잘 못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누워서 밖을 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 사실 제가 전공이 미술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하셨는데 미나를 그리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 말고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어렸을 때는 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각종 상을 많이 휩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저희 때는 조금 미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뭐 직업으로 갖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배고픈 직업이다.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학을 한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제 수채화나 유화나 이런 그런 그림보다는 조금 더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산 교포니까 뭐 조금 한국적인 거를 하고 싶다 해서 동양화나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 말 그대로 사극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거여서 저런 거 그려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LA에 미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사사를 받았고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힐링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와 있네요. 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잖아요. 오프닝 때 다양한 수상 경력과 그리고 추천 작가, 소속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회계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 좀 해봐야겠다. 막 네. 몸도 많이 아픈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선생님도 찾아보시고 사사를 받으시고 그렇죠. 직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거기에도 남편의 외조가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돈은 안 벌겠다. 네. 돈은 안 벌겠다. 우리 그냥 이거 어떡하지? 네.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핸드폰의 알람 소리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네. 저희 남편한테 저는 이제 돈은 안 벌겠다. 돈은 당신이 다 벌어라. 저는 이제 그림만 그리겠다 했더니 살아있만 있어줘라.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네. 하게 된 거예요. 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또 이렇게 지고 시작합니다, 방송을. 우리 작가님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정미리 회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미나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집에 책거리라는 그 미나 장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책거리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담아 두게 되었어요. 그 그림을.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미국에 또 살러 오게 됐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을 또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 미나가 앞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미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예전에 시카고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살 때는
가르치시는 분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LA로 이사를 오면서 우연히 소피아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디에 놀러 가서 네.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KT님은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한 13, 14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아마 민화를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저한테 그 민화를 할 생각이 없으냐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민화를 그리게 되었죠. 아, 네. 필라테스를 하는데 왜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민화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보셨는지 성격도 좀 차분해 보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좀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을 믿고 그냥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민화의 매력에 빠져서 아, 그리게 되었죠. 그러면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민화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화의 매력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또 미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 많아서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기초부터 쉽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 나오신 목적이 회원전을 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회원으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둘 다. 둘 다입니다. 네. 미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미나를 권하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는 다 나누어야죠. 네. 아까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약간 좀 대중적으로 서민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세 분 중에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없어요 지금 다 미술 전공이 아닙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런데 회원전까지 전시회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회원들 분 중에서는 미술을 정말 길게 전공하신 석사하신 분도 계시고 전공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물론 뒤로 가면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좋은 건 취미로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게 좀 집중력을 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런 소근육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좋죠. 지금 장점을 말씀하시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회원 가입을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회원으로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나이대가 다양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저희 소료에는 30대에서부터 이제 막 60이 되신 분들로 되어 있고요. 또 그 가정주부에서부터 전문직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작품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면서 힐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 연령대도 다양하고 가진 직업군도 다양하니까 그곳에 가서 미나도 배울 수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미리님께서는 지금 미나 그리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2020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코비드가 터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격리하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나가다니지 못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소피아 선생님이 줌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계속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비드 동안 저는 이제
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계속 민화를 열심히 정말 많이 열심히 그리셨어요.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한 지금 생각해 보면 6, 7년 정도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분으로는 실제로는 뭐 3년 반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 계시면서 계속 미나를 그렸다. 그렇죠. 뭐 별달리 뭐 외출할 계획도 없고 일정도 없고 뭐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시간 할애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미팅할 때 옆에 계신 우리 미리님도 거의 작가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 두 분 다 작가님이 맞아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이제 미나를 하면서 취미로도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모전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전국 미나 한국의 전국 미나 공모 대전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나가셔서 올해 입상을 하셨어요. 미리 작가님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케이리 작가님은 오래 전에 두 번이나 입상 경력이 있으십니다. 두 분 다 겸손하신 거였네요. 아, 그럼요. 저희는 그냥 회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수상하신 경력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원전을 처음으로 여시는데 이 주제가 잔잔한 호수에 담긴 반짝이는 미나입니다. 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오가 소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나 그 주제로 이제 정한 거거든요. 첫 번째 회원전인 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 쪼개서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여유롭게 이제 좀 집중해서 하고 싶으셔서 그리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첫 번째 전시를 하는 거라서 정말 조용히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반짝반짝하는 그림을 바깥에 세상 밖으로 아니면 가족과 지인분들한테 보여줘서 그런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라 뭐 이런 뜻으로 지은 그림 명칭입니다. 주제. 가면 정말 그림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왜 듭니다. 금가루 뿌려놓은 그림도 있어요. 네. 금가루로 인해서 반짝거리는 반짝거리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네. 저한테 파일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이 네. 파일에도 이렇게 미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미나가 왜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까 했는데 구도가 굉장히 대칭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구도의 그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나를 깊이 배우면 이제 그런 뭐 법과 뭐 이런 이제 이론 같은 거를 배우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학 전공하신 분은 잘하세요.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서 디테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피카소보다도 더 창의적인 그림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종류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너무 가깝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림도 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림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배워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 2년 그려서 끝나는 그림이 아니에요. 좀 오랫동안 좀 수련이 좀 필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갖고. 그러니까 힐링을 하면서 천천히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이런 이제 달인이 되시지 않을까.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미나에 주로 나오는 게 산, 나무, 호랑이 아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한국이라는 우리 고국이 떠오르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한국을 벗어나면 또 외국자가 된다고. 그렇죠. 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고국에 대한 향수가 많이 생기는데 이 미나를 보는 것도 그 향수를 좀 풀어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맞아.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전통 그림은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미신이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 미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뜻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수를 상징한다 이러면 저렇게 아까 보여드린 학이라든가 뭐 이런 십장생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오랫동안 잘 살거나 뭐 복을 뭐 가져오거나 뭐 출세를 하거나 뭐 이런 아들을 많이 낳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이제 미닝들이 있어서 그런 미닝을 담은 그림들을 선물을 해줘도 좋고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지금 한국이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게 비빔밥 갈비도 있지만
까치 호랑이라고 있어요. 까치와 호랑이가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이에요. 한국 걸로. 근데 이제 그런 그 뜻이 예를 들어 저희가 호랑이가 많은 나라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액마기처럼 그러니까 나쁜 기운을 막 물리쳐주고 나를 보호해준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뭐 경호원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있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준다. 이래서 까치가 왜 흥부놀부에도 박도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신년이 되면 선물회를 해서 그게 연합장 같은 거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던 그림이라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저희 선조들의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될 뭐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의 좀 결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원전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해원전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네. 어디서 하나요? 저희 소류 아트 전시회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있는 소스몰 오피스 빌딩 1층 로비에서 하고요. 기간은 12월 3일 일요일부터 12월 10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하고요.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합니다. 저희가 전시 작품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미나 소품들도 있을 예정이니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더불어 연말 선물 준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선물 준비까지 참 알찹니다. 또 여기 전시회를 보러 가면 또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나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절로 생기실 것 같아요. 와서 그림들을 보시면 맞아요. 나도 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또 그런 그림들이나 아니면 색깔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또 기분 전환으로 네. 전시회를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원전까지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 소피아 선생님을 만나서 미나를 시작하게 된 게 굉장히 제 인생에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분을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위기라고. 또 그렇게까지. 거의 우상을 바라보듯이. 저도 나름 그 선생님들 찾기 위해서 좀 인터넷 서치도 많이 하고 잡지책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했는데 소피아 쌤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는데 하여튼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화실 운영 스케일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어떤 화실의 계획 이런 게 굉장히 원대하셔가지고 커요. 저희 회원들의 기대가 아주 크고 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크다. 네.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 근데 작가님. 이 전시회 저희가 지금 회원전을 하고 있지만 화실을 연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전시회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화실의 운영이 얼마나 알차고 또 지혜롭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 후반에서 이런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미나를 만났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동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꿈이 있지만 여기에 잘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또 같은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지. 저 혼자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단순히 미나를 그려서 취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반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리 작가님처럼 캐리 작가님처럼 작가님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거를 위해서 또 저희가 내년에는 K 미나 지도사 과정을 해요.
지도사. 네, K민화 지도사. 네, K민화 지도사는요, 한국 직업 능력연구원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민화학교랑 협업해서 내년 4월하고 10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화를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뭐 LA도 있고 뭐 여기도 오렌지 카운티 쪽도 있고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많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민화를 잘 배우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가님들처럼 이제 신신 작가가 됐는데 좀 배움을 더 배우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한국까지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저는 팬데믹 때 한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많은 비용과 많은 비행기표와 뭐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 4월하고 10월에는 한국의 동양학, 그다음에 뭐 재료학, 그다음에 민화 이런 쪽에서 최고의 교수진들이 와요. LA에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을 해요. 그래서 민화 자격증을 주는 과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광고가 나갈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서 민화를 조금씩 하셨던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조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작가가 되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민화 교실도 운영을 할 거고요. 정말 원대한 꿈과 포부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첫 회원전 초청하시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민화 전시는 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시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단체전을 보는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이번에 소스몰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소스몰은 여기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쇼핑을 하거나 밥을 뭐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하시는 곳이니까 오신 김에 잠시 들려서 1층 오피스 빌딩 1층 로비에 들리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적인 민화도 좀 보시고 또 아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여주신 민화 폴더를 저희가 선물로 드려요. 제가 이거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그림으로 만든 한국에도 없어요. 이거를 선물로 드리니까 요거를 좀 받아서 담아 가시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좀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소류 김승유 민화 작가님이 운영하는 소류의 회원님들과 함께 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담긴 반짝이는 민화라는 주제로 첫 회원전이 열리는데요. 늘 보던 것과는 조금 색다른 것을 감상하시면서 또 한국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회원전 잘 준비하시기를 응원하면서요.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